물질의 특성 두 번째 94쪽이고요. 94쪽 맞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이제 밀도는 앞에서 배웠고요. 밀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해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무튼 나중에는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를 좀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용해도라는 거는 용해되는 정도인데, 용해되는 정도. 자, 근데 용해가 뭔지 아셔야 되니까. 자, 설탕이랑 물이 녹는 것과 같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가 중요하거든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균일하게 섞이는 게 아니라 고르게 섞여야 돼. 용해가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고르게 섞여 있는 애를 용액이라고 해. 용액. 이게 정의입니다.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물에 녹이면 용액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흙탕물은 용액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흙탕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르게 섞일 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하고, 보통 설탕 같은 거죠, 고체. 그 다음에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내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이런 건 정의니까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탕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고 녹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과정을 녹아서 잘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특징, 용액의 정의 자체가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야. 균일 혼합물이며 투명하다. 되게 투명해, 되게. 왜냐하면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입자가 투명할 수밖에 없는데, 뭐 색을 띈다라는 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식초 이런 거 약간 노란색 띄긴 해도 그게 투명한 겁니다. 그 바깥쪽이 이제 안쪽이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투명하고 용질 입자가 보이지 않고 너무 작으니까요. 밀도가 고르다.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밀도가 고른 거죠. 자, 용액 같은 경우에 거름종이로 걸러지지 않아요. 흙탕물 이런 거는 거름종에 흙이 걸리잖아. 근데 용액은 입자가 되게 작아졌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다. 자, 용액의 정의 아셔야 되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는 한계에 이르르는데, 그때 이제 충분히 포화가 된 거예요. 포화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애도 초등학교 때는 실험하지,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더 녹을 수 있어져요. 그래서 이 포화되는 정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보통은 이제 이 용매의 양을 100g으로 해요. 용매 100g. 용매 100g에 용질이 최대한 녹아 있을 때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보다 적은 양의 용질이 녹아 있으면은 불포화 상태라고 해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포화가 안 됐으니까. 아실 것 같고, 뭐 과포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최대로 녹아야 되는 것보다 좀 더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안정한 건 아니고 바로 다시 이제 석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로 녹아 있는 것보다 더 녹아 있으면 과포화 용액이라고 해. 자, 용액의 농도는 진하기인데요.
진하기를 퍼센트 농도로 나타낼 때는 이런 것도 다 정의가 있는 겁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야 원래? 용매랑 용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지 전체. 용매 질량이 아니라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뭐 용매와 용질 더한 겁니다. 그거를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 100분율이라고 하지. 100g이 있을 때 몇 g까지 녹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넘겨서 고체의 용해도. 고체도 물에 녹을 수가 있고요. 기체도 녹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체 용해도 나오는데 일단은 고체 용해도. 자, 고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자, 이게 용매다. 용매. 용액 아니다. 용액 아니고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해요. 용해도. 고체 용해도. 자, 봐봐. 뭐 질산칼륨이라는 애가 만약에 물이 20도씨다. 그럼 물 100g에 31.6g까지 최대로 녹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올렸어. 그러면은 63.9g까지 최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물 100g에 242.5g을 녹일 수도 있어요. 가라앉는 게 없고 잘 섞여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질산칼륨은 이렇게 녹고 질산나트륨은 0도씨일 때는 73g까지 녹고 물 100g에 올라가긴 해. 올라가긴. 그쵸? 염화나트륨도 조금씩 올라가요. 붕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해요. 뭐 지금 중학교 때는 안 배우지만 하여튼 뭐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하는 애들 몇몇 있긴 해. 근데 아무튼 대부분 증가한다. 근데 압력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체로 가면 압력에 영향을 받아. 고체는 압력에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용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르니까 용해도도 물질의 뭐야? 특성이다.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가 같더라도 온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 온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요런 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뭐 표로 나타낼 때도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용해도가 되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게. 질산칼륨은. 근데 염화나트륨은 좀 천천히 증가하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질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 용해도 곡선이. 그리고 곡선 상에 있는 점은 포화용액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없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어떤 애가 A점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건 뭔 얘기냐면 지금 60도씨인데 110g까지 녹여 있다. 뭐 이런 뜻이야. 물 100g에. 그러면 A 용액은 현재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곡선상에 존재하면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점을 여기다 찍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얘가 질산칼륨이야. 질산칼륨. 그러면은 얘는 B는 원래 60도씨니까 110g까지 녹아야 되는데 한 70g만 녹은 거예요. 그래프로 읽을 줄 알아야죠. 70g만 녹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불포화용액이야. 불포화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선상에 있으면은 뭐라고? 포화용액. 그래프 선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포화용액.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은 거야.
그래프보다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불포화용액. 아직 더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 한 40g 더 녹을 수 있어요. 불포화용액이니까. 근데 얘네보다 이 위에 있는 점들 이런 거는 과포화용액. 과포화용액. 과포화는 이제 원래 용해도보다 더 녹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좀 특수한 상태여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무튼 점상에 있으면은 이제 점이 선상에 있으면은 포화용액, 이 용해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용액, 용해도보다 위쪽에 있으면 과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기울기가 급할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다. 요런 거. 기울기가 급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기울기가 이렇게 별로 안 되잖아요, 이건. 그쵸?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을수록 완만할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작은 겁니다. 자, 조금 더 배우면 아시겠지만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았다가 온도 낮추면 조금만 녹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염화나트륨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분리할 때 중요하게 써먹는 성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석출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자, 석출된다라는 거는 뭐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질산칼륨이라는 애를 물 100g에 한 110g까지 녹였다고 치자. 60도씨에서 물 100g에 한 110g을 녹였어. 질산칼륨. 그러면은 용해도만큼 녹인 거니까 다 녹아 있어요. 얘를 온도를 낮추는 거야. 뭐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할게. 한 20도씨로 낮추는 거야. 근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뭐 한 3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얼마 되지? 31.6으로 돼 있네.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1.6이야. 도씨는 아니고 31.6이야.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그럼 잘 들어. 110g이 녹아 있었는데 온도가 20도씨로 낮아지면 최대 31.6g까지만 녹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녹아 있다가 나중에 이만큼만 녹고 110g 중에 31.6은 녹는데 나머지 78.4g은 안 녹아. 안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안 녹으니까 얘가 이렇게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고체로.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녹아 있다가 나중에 안 녹으면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석출돼. 고체로 돼. 고체로. 근데 이렇게 된 애를 깔때기에 이렇게 놔두고 거름종이 놔둔 다음에 이렇게 걸러줘. 이렇게. 그러면 이 고체들 걸려. 물론 녹아있는 애 통과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녹았다가 다시 온도 낮춰가지고 고체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석출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석출량, 석출되는 양, 석출되는 용질의 양. 처음에 녹았던 양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는 양은 빼요. 왜냐하면 걔만큼은 녹아는 있으니까.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10g 녹였다가 나중에 용해도가 31.6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애들은 녹아 있고 얘는 녹아 있고 나머지 78.4g은 안 녹으니까 석출되는 거예요. 알 것 같아?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고. 자, 뭔가 계산을 해야 될 때 항상 어려운 겁니다. 96쪽에 다시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봐요. 일단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자, 예제 2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31.6g을 녹아있다.
얘를 60도씨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온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더 높겠어요? 덜 높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더 높겠죠? 더 녹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20도씨에서 31.6g까지 녹였대. 이게 최대로 녹인 거야, 포화 상태까지. 근데 60도씨로 올리면은 용해도가 110으로 올라가잖아요. 더 녹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나 더 녹일 수 있냐면 11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31.6g까지만 녹여놨으니까 78.4g이 더 녹는다. 이거 더 녹는다. 아까는 석출이었는데 이건 더 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포화용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얘는 지금. 포화용액으로 만들려면 78.4g을 더 녹이면 된다. 이해가나? 자, 석출시키려면, 자, 봐봐. 60도씨인데 물 100g. 이거 근데 물이 몇 g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사실. 쉬운 문제는 물 100g으로 주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는 물의 양을 달리해요. 물이 뭐 50g이냐 200g이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물의 양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질산 나트륨이 124g이 녹아있대요. 녹아있을 수 있나는 보자. 녹아있을 수 있네. 왜냐면 포화 용해도가 124니까 포화 용액이 된다면 다 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0도씨로 냉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가 어떻게 돼? 용해도가 떨어졌어요. 88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124가 녹아 있었는데 나중에는 88만 녹는 거예요. 그리고 빼주시면은 석출량이 36g이 석출이 된다. 석출이 된다라는 거는 녹아있던 애가 고체로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안 녹아서. 할 수 있나? 모르나? 자, 요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거를. 연습할 거 없나? 백사 쪽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해보자. 백사 쪽 집중 분석. 백사 쪽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60도씨 물 100g에 A에 녹아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31.6g이다. 그러니까 지금 60도씨의 물에서 이 A점을 보시는 거, 점. A점은 31.6g이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포화용액으로 만들고 싶대. 불포화용액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봐. 온도는 60도씨를 유지하면서 이만큼 더 녹이는 거야. 더 녹이는 거. 110g까지 최대한 녹을 수 있는데 지금 31.6g 녹아있기 때문에 78.4g을 더 녹이는 거야. 더 녹이면 많이 녹으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6g이 녹아있기 때문에 20도씨에서의 포화 용해도가 31.6이니까 20도씨로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더 녹이던가 온도를 낮추던가. 네, 그럼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매의 질량이 100g인 포화 용액을 냉각을 시킬 때, 자, 잘 봐라. 현재 요건가 봐, 현재. 물 100g에 148g의 뭐지 얘가? 질산 나트륨을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봐라. 물 100이랑 질산 나트륨 148g을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248g인데
여기 잘 봐. 나트륨 포화 용액이라고 되지. 용액.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야. 그러니까 이 애의 정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포화 용액인데 요렇대요. 근데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야. 이게 용매가 얼마인지 용질이 얼마인지 지금은 사실 몰라요. 근데 그래프를 잘 보면 알아요. 자, 80도씨에서 포화 용액이래. 80도씨에서 포화 용액. 용해도가 148이죠? 용해도가. 근데 용해도는 용질의 양이잖아. 용질의 양.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100g이 있어. 그러면 용질이 질산나트륨 용질이 148까지 녹는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를 둘을 더하면 248이잖아요. 이게 용액의 양이지. 용액의 양. 근데 때마침 용액이 얼마야? 얘도 248이지. 얘도 248인데. 그래서 이거는 물이 100g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알려줄게. 아무튼 얘의 정체가 물이 100g 있다라는 걸 아셔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 상태에서 20도씨로 냉각한다. 근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88이죠. 148g을 녹여놨는데 20도씨에서 88g까지만 녹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60g이 석출이 될 겁니다. 60g어치가 나와요. 60g이 나옵니다. 석출됩니다. 60g 석출. 그렇죠. 자, 105쪽. 2학기 부분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랑 뭐 비열이라고 하는 거 계산할 때 뭐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일단 하나하나 다 해결하자. 자, 6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 용액이 105g이 있다. 6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셔야 됩니다. 110이야. 얘는 물이 100g 있으면 질산칼륨은 110g까지 녹인다 이 소리.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 210g의 포화 용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를 내 걸 보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210이라고 써 있어? 아니잖아. 105잖아. 105. 근데 왜 210이 아니고 왜 105가 되냐면 이 절반이죠. 딱 알고 봤더니 이거는 물이 50g짜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매의 양이 언제나 100g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용매가 100g이면 문제가 풀기 쉬운데 이거는 파악을 해보니까 용매의 양은 50g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절반이면은 녹는 질산칼륨의 양도 뭐 많이 녹겠어? 물이 절반밖에 없는데 절반만 녹는 거예요. 이렇게 녹은 거예요, 얘가. 응? 저 포화 용액이 105g이니까 용매 더하기 용질하면 105g 나와야 되거든요. 그 질산칼륨이 55g 녹았던 거예요. 요거를 파악을 해야지 뭐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40도씨로 냉각을 해. 그럼 용해도가 얼마나 돼? 63.9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 물이 100g 있을 때는 이만큼 녹는 거예요. 물이 100g 있을 때. 근데 지금 물이 얼마 있어요? 50g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만 녹는 거야. 63.9의 절반만 녹아요.
요만큼인가? 요만큼만 녹아요. 아이고. 31.59g만 녹아요. 그래서 55g이 녹아 있었는데 31.59g이 녹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안 녹으니까 석출되는 거예요. 23.05g은 석출되는 거예요. 23.05g 석출됩니다. 알 것 같나? 왜 이렇게 하냐면 물의 양이 100g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물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절반만 녹는 거예요. 용해도라고 하는 기준은 용매 100g당 기준이기 때문에 물이 100g밖에 안 되고 이제 절반밖에 없으면 절반만 녹는 겁니다. 자, 불포화 용액에서의 석출량 구하기. 포화 용액이 아니어도 냉각을 하다 보면 포화가 되고, 포화가 된 후에 더 냉각하면은 이만큼 석출이 되는 거지. 자, 물 100g 체크하시고 염화나트륨 40g을 녹였다. 60도씨에서 60도씨에서 40g 녹인 거야. 그럼 녹은 거예요. 근데 포화는 아니야 지금. 근데 얘를 20도씨로 냉각해. 20도씨의 용해도가 지금 34네요. 근데 물이 100g이니까 40g 녹인 것 중에 34g은 녹고 나머지 6g은 뭐야? 석출되는 거야. 석출. 얼마나 석출되냐? 6g 석출된다. 할 것 같아? 기체 용해도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여기 어려운 부분 맞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해보셔야겠네요. 자, 그냥 확인 문제. 설탕은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거는 균일혼합물 되는 겁니다. 예, 균일혼합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설탕은 균일혼합물 맞고요. 예,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설탕이다. 맞죠?
설탕물은 거름 종이로 걸러도 남는 물질 없다. 입자가 너무 작아서 남는 물질 없고요. 설탕물은 용질 입자가 보이지 않고 밀도가 고르다. 맞고. 가라앉는 물질 안 생깁니다. 뭐 흙탕물이나 아니면 뭐 코코아나 뭐 이런 거는 가라앉는 게 좀 생기지? 그런 거는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용해도 그래프 선상에 있으면은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요거는 과포화야, 과포화. 그러니까 요 온도에서 녹는 거보다 더 녹은 거예요. 과포화고, 요거는 불포화야, 불포화. 지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불포화입니다. 포화 상태는 B가 맞고요. 반비례하는 건 아니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커지고 있으니까. 냉각시키면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얘를 냉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포화가 되잖아. 냉각하다 보면.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B랑 C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물 100g에 녹아있는 양은. 용해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아닙니다. 압력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압력하고 상관없습니다.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같은 물질이면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해도가 같다. 아닙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잘 녹는 용매가 있고요. 잘 안 녹는 용매가 있는 거예요.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맞네. 리을하고 리을.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봐라. 물을 50g 썼다. 50g. 용해도는 원래 물 100g 기준이에요. 근데 50g만 쓴 거야. 넣고 전체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180g이었다. 그럼 130g이 용질이라는 거죠. 용매는 물이니까. 그쵸?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조금씩 넣어 녹이다가 염화나트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자석 젖개를 끄고 비커 전체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염화나트륨 이렇게 많이 안 녹는데 아무튼 요만큼이었다. 그럼 더 녹인 거네요.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그러니까 최대로 녹은 게 얼마냐면 50을 빼면은 내가 잘못 읽었나? 이상한데? 자석까지 넣어서 그렇구나. 아하, 그렇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 읽었네. 그러니까 이게 어쩐지 너무 많더라. 자석까지 넣고, 이건 뭐냐면 180g은 미안해요. 잘못했네요. 180g은 얘는 용매랑 비커랑 자석 이거 합친 거야, 이게. 어쩐지 너무 많더라, 지금. 그러니까 130g이 그런 거예요. 자석이랑 비커. 물론 지금 알 필요는 없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염화나트륨 안 넣었는데 나중에 최대로 녹인 다음에 재니까 이만큼이래. 그럼 봐봐. 180에서 빼보시면 18g이 녹은 거예요. 그쵸? 염화나트륨 18g 녹은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가 18이냐? 아니야. 왜냐면 물이 50g 있을 때 18g 녹았으니까 물이 100g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더 녹겠죠? 36g 녹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용해도가 36이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물 50g일 때 18g 최대로 녹았으니까 물 100g 기준으로 하면은 36g까지 최대 녹을 겁니다. 용해도는 36. 자, 4가지 고체 물질의 포화 용액 중 용해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80도씨에서 그래프를 읽으셔야죠. 8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작은 애는 염화나트륨. 그쵸?
염화나트륨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물 100g에 60도씨에서 4개 비커에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황산 구리, 염화 나트륨을 각각 녹여서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가 20도씨로 냉각시켰다. 이때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물질은, 봐봐요. 20도씨, 60도씨에서 시작한 거네요. 60도씨에서 질산 칼륨 이만큼, 20도씨에서는 이만큼. 차이가 이만큼 나죠, 차이가? 요만큼 석출. 질산 칼륨은. 근데 질산 나트륨은 60도씨에서 이만큼 녹고 20도씨에서 요만큼 녹아요. 그러면은 질산 나트륨은 요만큼 석출. 굳이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얼마나 많이 석출되는 거 물어보니까. 황산구리는 60도씨에서 요만큼, 20도씨에서 요만큼. 그러면 이만큼. 염화나트륨은 별로 안 나죠, 차이가. 염화나트륨이 제일 조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석출되는 애는 용해도 차가 가장 큰 질산 칼륨이고요. 가장 적게 석출되는 애는 염화나트륨이죠. 가시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면은 많이 석출되는 거예요. 많이 녹았다가 조금 녹으니까. 많이 녹았다가 조금 녹는 애가 제일 많이 석출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얼마 없잖아. 이러면 조금만 석출되는 거예요. 자, 물 100g의 질산 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이다. 용해도. 자, 6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 나트륨 100g과 염화나트륨 30g을 녹였대요. 이렇게 했대. 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100g을 녹였는데 20도씨로 냉각하면 용해도가 88이야. 20도씨에서. 그러니까 질산나트륨은 100g을 녹였는데 용해도가 나중에 88이야. 그럼 12g이 석출되는 거죠. 이게 물 100g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물이 좀 이렇게 물의 양이 달라지면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율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염화나트륨은 30g을 녹였는데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6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36까지 녹는다 이 소리지. 근데 30g 녹였잖아. 그러니까 6g 더 녹아요. 더 녹아.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안 생기죠. 석출되는 양이 없지. 그래서 질산나트륨 12g에 석출된다. 1번이 답이고요. 알 듯 하죠. 그래도 여러 번 하면 아실 텐데. 조금 쉬었다가 기체 용해도 할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이제 쉬워지고요. 자, 고체 용해도는, 근데 고체는 원래 이렇게 단단히 결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녹으려면은 결합하고 있는 게 이렇게 끊어져야지 얘가 녹겠죠. 그러니까 얘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지 녹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열을 해줘야지 분자 운동 활발해지고 많이 녹는 거예요. 용해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고체는. 근데 기체는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체는 원래부터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던 애들이야. 얘를 녹여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가열을 하면은 얘가 녹겠어요? 더 활발해지는데? 더 튀어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냉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 운동이 덜 활발해져가지고 녹아요.
냉각을 해줘야지 얘는 많이 녹아요. 냉각을 해줘야지.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네들은 꾹꾹 눌러줘야지 많이 녹아요. 압력을 높여줘야지 많이 녹아요. 냉각하고 압력을 높여줘야지 많이 녹아요. 고체는 여기다 퐁당 집어넣으면은 압력을 높이나 안 높이나 별로 상관이 없어. 압력하고 상관없는데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잘 안 녹지. 이게 안 녹는 거다 이게. 용해도가 떨어졌다 이거지. 근데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용해도가 증가하지.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와 압력 몇 도씨 얼마의 압력에서 얼마만큼 녹는다 이렇게 같이 표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왜냐하면 안 녹아서 튀어나와서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근데 이거를 애들이 이 사이다를 이용한 실험을 엄청 헷갈려 하는데 이게 지금 사이다야. 사이다는 이미 용매, 보통 물이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야. 이미. 근데 걔를 온도를 높여. 그럼 여기 뽀글뽀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눈에 기체가 많이 보이니까, 많이 녹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뽀글뽀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기포가 많이 보이지만, 용해도가 높은 거야? 안 녹는 애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안 녹는 애들이. 기포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용해도는 어떤 거야? 용해도는 낮은 거야. 기포는 많이 보이지. 이미 녹아있던 애들이 날아가려고 다 튀어나온 거니까.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냉장고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기포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용해도가 어떠니까? 용해도가 높으니까.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지고요.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막 기포가 막 보이는 거예요. 네. 기체 용해도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사이다를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해야지 기체들이 못 빠져나가고 여기 갇혀 있으니까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럼 기포가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사이다를 따. 그럼 어떻게 돼? 칙 하면서 막 나오잖아 이게. 압력이 낮아서 용해도가 낮아져 가지고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종류에 따라 물질에 대한 용해도 다릅니다. 물에 잘 녹는 기체는 암모니아나 염화수소나 이산화황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애들은 이제 극성 분자인데 이런 애들은 잘 녹아요. 근데 잘 녹지 않는 애 수소, 산소, 질소, 헬륨, 이산화탄소 이런 거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다라는 게 뭐 아예 안 녹는다는 아닙니다. 잘 안 녹는다는 거지. 그래서 탄산음료를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놓는 이유가 온도를 낮춰서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압력을 높여야 되는 거. 압력을 높여서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거지. 자,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실험. 자, 얼음하고 뜨거운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 지금 기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이 기포들이.
그 용해도가 작아가지고. 용해도가 작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감압용기는 이거를 빼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기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감압용기에서는. 감압용기는 압력을 빼는 겁니다. 자,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고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꿀을 밖에 두거나 겨울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포도당이 용해도가 감소해서 흰색 포도당 결정이 생긴다. 별로 경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선생님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꿀단지에 이제 이게 뭐가 이렇게 하얀 게 생겨. 뭐 상했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포도당 결정이라는 거예요. 꿀에 있는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어 두면 수분이 계속 증발해. 그럼 물의 양이 낮아지는 거죠. 물의 양이. 그 물의 양이 적어지면은 결정으로 석출된다. 소금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사해라는 데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있는 호수인데 이게 사실 죽음의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해가. 여기가 사막지대 같은 데야. 그래서 자꾸 증발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 소금 결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진한 바닷물이야. 그래서 사람이 둥둥 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뭐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둥둥 떠 있습니다. 소금 결정도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용해도보다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증발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에 관련된 현상. 날씨가 더워져서 수온이 높아지면은 물속의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숨쉬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 그러면 수면 있는 데까지 올라와 뻐끔거린다. 최대한 산소가 많은 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공기를 들이마신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일 많이 녹아있는 부분이 그 수면 근처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수돗물을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염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빠져나온다. 뭐 요것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깊은 바닷속은 압력이 높아요. 깊은 바닷속 압력이 높아. 깊은 바닷속 압력이 높아. 그러면은 질소의 용해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혈액에 많이 녹아요. 질소가 혈액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근데 빨리 수면으로 올라와.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럼 질소의 용해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혈액에 녹았다가 안 녹으니까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기포가 생겨서 혈관을 막아요. 그러면은 잠수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건강하던 사람들도 막 해병대 출신 막 이런 사람도 잠수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잠수병을 예방하려면 수면으로 올라올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올라와야지 그 생긴 질소 기체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자, 학습 내용 체크.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자체는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 두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을 용매라고. 용매.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증가한다. 높을수록 증가한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수록 증가한다.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한다. 자, 녹는 점, 어는 점. 거기 내용이 많네. 녹는 점, 어는 점도 하겠습니다. 아니다, 요거 용해도만 먼저 하고 할게요. 예. 자, 뭐 8, 9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십시오. 지금 8번, 9번. 자, 봅시다.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기체죠, 기체. 압력이 올라가면 용해도가 올라간 겁니다, 기체죠. 자, 이게 근데 질소가 기체인 줄 아시죠? 상온에서. 질소에 떠다니는 기체인 줄 아시죠? 뭐 이런 건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건 액체죠, 액체. 봉사는 고체고요. 이것도 고체고요, 고체인데 기체 골라야죠. 1번.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진다. 여름철이라는 게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서 그 호수 물 안에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수돗물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소독약 냄새가 없어진다. 이게 Cl2가 이게 소독약인데 이게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거예요. 염소기체. 염소기체 날아가니까 이것도 맞죠. 온도 높아지면은 기체 용해도가 낮아진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98쪽. 자, 녹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가 녹는 거잖아요. 고체 물질을 계속 가열을 하면 녹죠. 근데 그때 봐라, 이게 녹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열은 하고 있는데 녹는 동안에 온도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런 건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건데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은 해주고 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다라고 하는 거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그래서 다 녹았어. 다 녹고 난 다음에 온도 올라가. 액체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녹기 시작할 때까지는 고체만 있다가 녹을 때, 녹는 게 융해져. 녹을 때 고체 플러스 액체가 존재하고, 다 녹고 난 다음에 액체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상태 변화하는데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가열한 거고, 여기서부터 냉각을 한 거야, 냉각. 냉각을 하는 동안에 온도가 떨어지다가, 요때 뭐하지, 요때? 응고열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냉각은 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 온도가. 왜냐면 냉각하는데 열이 방출되니까 온도 안 떨어지는 거야. 요거는 융해열을 흡수한 거지. 융해열을 흡수한 거지. 그래서 지금 요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해요. 왜? 어는 거잖아. 응고되는 게 어는 거잖아. 요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해요. 어는 점. 그래서 원래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온도는. 근데 상황만 다른 거야, 상황만. 녹을 때 온도는 녹는 점이고, 얼 때 온도는 어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내려갈 때 보면 고체만 존재하게 되죠. 자, 어는 점, 액체 물질을 냉각시키면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아셨지요?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원래 같은 거예요. 같다라는 말이 그 수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녹을 때 온도는 녹는 점, 얼 때 온도는 어는 점인데, 그래서 얼음에 녹는 점은 0도씨고, 물에 어는 점은 0도씨고. 그리고 요거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똑같으면은 녹는 점, 어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아. 근데 그런데 질량의 차이가 있으면, 양이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온도가 이제 녹는 점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떤 거야? 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불꽃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불꽃이면은 빨리 도달하겠지만 이 온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약한 불꽃이어도 녹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약한 불꽃이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이 똑같은 겁니다. 변화가 없다.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녹는 점이 이렇게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산소가 마이너스 219도다.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219도보다 낮으면 고체 산소가 존재하는 거야. 고체. 근데 마이너스 219도가 되잖아. 그럼 액체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이런 건 되게 낮죠, 온도가. 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는 점이 녹는 점 이런 게 0도씨고요. 이런 고체들은 높고요. 그다음에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낮아져요. 원래 0도씨에서 얼던 애가 소금물이 되면 더 낮아져요. 근데 여기서도 일정한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더 낮아져요.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도가 달라져서 그러긴 합니다. 혼합물에서 일정하지 않는데 소금 플러스 물인데 얼어붙을 때는 물들끼리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 농도가 진해질수록 어는 점 내림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 고체 물질을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요거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고체로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는 점이고, 순물질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므로 특성이다. 미안해. 다름으로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죠. 미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물질 종류마다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다른 거야. 인력이 강하면 녹는 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의 녹는 점이 지금 1538도씨네. 철을 자유롭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세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어는 점 이런 게 높아진다라는 거. 자, 끓는 점. 끓는 점은 근데 끓는 점을 얘기할 때는 액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액체인 애를 가열하다가 이제 기화가 일어날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거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문제를 읽을 때 이게 액체부터 시작하는지 고체부터 시작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져 있어도 고체부터라고 하면은 요게 녹는 점이 되는 거고, 액체부터 시작하게 되면 요게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끓는 점도 항상 같은 물질이면 똑같다. 양이 많다라고 해서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데 오래 걸리는 거지. 불꽃의 세기가 세다라고 해서 더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지. 이런 게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른 이유는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인력이 약하면은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게 낮고요. 낮은 온도에서 금방 끓고요. 인력이 강하면은 끓는 점이 높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 정도 되는데 30ml면 금방 끓고요. 60ml면 더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끓는 점은 어때? 똑같다.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면은 끓는 점 높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압력하고의 관계. 이게 액체였던 애가 기체로 돼서 막 날아가려면 이게 꾹꾹 누르고 있으면 잘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압력밥솥 같은 데다가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120도씨까지는 돼야지 물이 끓어요. 왜냐면 압력이 높아가지고 이걸 한 2기압까지는 이제 유지를 하게 하거든요. 이 압력밥솥이.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압력이 높아지면. 자, 원래 100도씨에서 끓던 애가 백두산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한 90도씨만 돼도 끓어요. 왜냐하면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압력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진짜 에베레스트산 가서 밥을 해 먹으려면 70도씨면 끓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팔팔 끓는데 70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라면이나 밥이나 이런 게 안 익어요. 안 익습니다. 70도씨에서 막 끓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편법인데 사실 뚜껑에 돌을 올려놔. 이렇게. 압력을 높이려고. 예. 뚜껑에 돌을 올려놓으면 압력이 높아져서 좀 더 잘 돼. 근데 그래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 예전에는 뭐 요즘은 산에서 밥 해 먹을 일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산에 뭐 이렇게 버너 같은 거 가져가서 해 먹거든요. 그래서 밥이 설 익는 걸 안 익는 겁니다. 설 익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냄비에 돌을 올려놓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압력밥솥 같은 거 만약에 들고 간다. 그러면 밥이 잘 돼요. 예. 압력이 높아서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봐봐. 이게 한 85도 정도에서 공기를 빼잖아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물이 끓어요. 85도인데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먼저 한 번은 끓이는 거야. 끓인 다음에 뚜껑을 막고
뚜껑을 막고 거꾸로 세워. 지금 이거는 가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부어, 찬물. 찬물을 부으면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워져 가지고 액체가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압력이 낮아져요. 찬물을 부으면 오히려 압력이 낮아져요. 찬물을 부었는데 부글부글 끓어요. 압력이 낮아져서. 희한하죠? 다음 주에 이거 다른 학생들 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물 부었는데 끓어요. 찬물 부으면 안 끓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겁니다. 주사기로 물을 끓일 수도 있다. 이걸 빼면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안 끓던 애가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가서 끓는 게 아닙니다. 압력이 낮아서 끓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의 물질의 상태가 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못하더라고 학생들이. 이 물질의 녹는 점보다 만약에 실온이 낮으면 고체고 녹는 점보다는 높은데 끓는 점은 아직 안 됐으면 액체고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 그러면 기체야. 비교만 잘 하시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수온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도씨래. 근데 실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25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보통 한 15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실온은 20도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25도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녹기는 했지. 왜냐면은 녹는 점보다는 높잖아. 근데 끓는 점이 357도씨래. 그러면 끓었어? 안 끓었잖아요. 그러면 액체로 존재하는 거죠. 수온은 액체로 존재합니다.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소금물이 되면은 이게 기체가 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용질입자가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녹는 점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얘는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면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소금물의 끓는 점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알아보려면 끓는 점을 측정해 보시면 알아. 끓는 점을 측정해 보시면 일정하면은 순물질이고 점점 높아지면은 혼합물이고. 자, 순물질을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순물질이죠.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누르는 겁니다.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물의 녹는 점은 실온보다 낮고 끓는 점은 실온보다 높으므로 안 끓은 거지 아직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혼합물이니까 순물질과 구별할 수 있다. 자, 튀김을 하면 기포가 발생한다. 이 식용유의 끓는 점이 200도씨가 넘어요. 그러니까 안 끓고 있어도 있잖아. 200도씨, 100도씨는 훨씬 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으면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튀김에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가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튀겨지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액체 끓는 점 측정하기. 뭐죠? 메탄올이네, 메탄올. 메탄올은 실험하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기체가 돼서 만약에 이게 내가 이렇게 흡입하면은 안 좋거든요, 몸에 메탄올은. 이런 실험은 에탄올로 실험하는 게 좋고, 에탄올도 하긴 한 거구나. 자, 아무튼 메탄올이나 에탄올 집어넣고 끓임 쪽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막는 거고요.
이거를 실험할 때 직접 가열하면은 메탄올이나 에탄올에 불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중탕으로 하시는 겁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온도계 꽂아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가열하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65도씨에서 계속 65도씨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탄올에 끓는 점이 65도씨니까. 그리고 여기서 끓은 애는 여기 관을 타고 와서요. 여기 와가지고 찬물에서 다시 냉각돼가지고 액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끓으니까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액화가 일어나는 거고. 메탄올의 양을 늘렸어요. 그래도 끓는 점은 65도씨로 일정한 거지. 시간은 오래 걸렸어도.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습니다. 양을 늘려도 어때? 78도씨에서 끓는 거는 똑같은 거지. 이해 가시죠? 오래 걸리길 뿐 끓는 점은 똑같다. 자, 요거 해보시죠. 1, 2번.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근데 이거는 이 실험을 한 게 아니잖아, 이게. 일정하지도 않고. 틀렸고요.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이거는 괜찮죠. 왜냐면 그 물질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양이 달라져도 일정하고.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고.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고요. 에탄올 5ml 가열하면 78도씨에서 끓을 것이다. 맞죠? 양에 관계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액체 물질이라고 써있고 가열했습니다. 에탄올 30ml의 가열 곡선으로 적당한 것은 78도씨가 끓는 점인데 위에 실험을 보니까 10ml보다 더 오래 걸리는 애. 그게 에탄올 30ml죠. 끓는 점은 똑같아야 되고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자, 고체 용해도 측정하기. 이 실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체 용해도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면 해봐요. 이거 어려운데 물 10g에 물이 100g이 아니죠 지금. 물 10g에 질산칼륨을 6g, 9g, 12g, 15g을 넣어요. 물이 10g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데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합니다. 모두 녹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72도씨 이상까지는 가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플레이트인데 핫플레이트를 끄고 좀 기다려. 그러면 식겠죠. 식다가 72도가 됐을 때 15g 녹인 애에서 여기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석출이 되는 거야. 온도가 더 떨어지다가 한 63도 되니까 얘가 석출되는 거예요. 51도 되니까 9g 녹인 애가 석출되는 거예요. 한 38도 되니까 6g 녹였던 애가 석출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을 10g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물의 100g일 때는 실제로 얘는 60g까지 녹는 거고 얘는 90g까지 녹는 거고 얘는 120g까지 녹는 거야. 얘는 150g까지 녹는 거고. 그래서 72도씨에서의 용해도가 150이 되는 거예요. 최대로 녹은 거가 이제 150g이니까 72도씨에서 용해도가 150이 되는 거예요. 63도씨에서 용해도가 120이고 51도씨에서 용해도 90이고 38도씨에서 용해도 6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1번, 2번. 자, 위 탐구 내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 다음에 38도씨에서 질산칼륨 용해도는 60이다. 38도씨에서 60 맞아요. 6 아니고 60입니다. 51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10g을 녹일 수 있다. 9g인데 9g이잖아, 그렇죠? 물 10g에는 9g까지 녹는 거죠. 3번에 틀렸고요.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63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11g을 넣고 51도씨로 냉각시키면 3g이 석출된다. 맞죠? 왜냐면 뭐라 그래요? 어딨죠? 63도씨에서 용해도가 12니까 12까지는 녹고 51도씨에서는 9g까지만 녹으니까 나머지 3g 석출되는 거 맞죠? 72도씨에서 물 10g에 질산칼륨 최대 15g까지 녹는다. 맞습니다. 위 탐구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 120g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들 때 온도는 63도씨죠. 63도씨가 되면 포화 용액이 됩니다. 왜냐면 용해도가 용매 100g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9쪽에 10번부터 17번까지 일단 풀어보시고, 자, 해보자. 10번에 이제 이거 고체인지 액체인지 보고 하셔야 됩니다. 고체죠, 고체? 고체니까 요런 애들이 뭐가 되냐면 녹는 점이 되는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아니라. B와 C는 녹는 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 맞고요.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A이다. A가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녹는 점에 도달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다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A가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 맞고요. 자, B와 C의 녹는 점은 65도씨이다. 맞네. C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맞아요.
뒤에 수평 부분은 기화열을 흡수한다. 이거는 융해열을 흡수한다라고 해야죠. 융해되는 과정이니까. 11번 고체 팔미트산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거를 가열하는데 이건 고체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녹는 점이지. 녹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거고요. 가구간에서는 고체가 존재하는 거고 마구간 고체가 존재하는 거고 나는 고체 플러스 액체, 다는 액체, 라는 액체 플러스 고체. 팔미트산이 어는 동안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유지된 거죠, 이게. 20g으로 같은 실험을 하면 63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아닙니다. 녹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63도로. 불꽃을 세게 하면 A점에 도달하는 시간 짧아진다. 맞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공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압력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그러면은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잘 익지 않아. 근데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데 그런 거는 압력을 높이려고.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고체의 녹는 점 아니고 압력이 낮을수록 액체 끓는 점이 낮아지죠. 압력이 높을수록 고체 아니고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맞고 압력에 따라 액체 녹는 점 변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자, 물중탕으로 가열하면 에탄올을 빨리 가열할 수 있다. 빨리 가열 안 됩니다. 예. 물을 가열해서 가열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열되고 끓임 쪽은 끓는 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막는 거고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물의 끓는 점보다 높다. 이러면 안 되고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중탕이 됩니다. 찬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서 물이 액화하여 모인다. 이게 맞네. 액화돼서 모입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고요. 2개 골라야 되나요? 잘못 읽었나? 아, 물이 액화된다로 돼 있구나. 미안해. 물이 액화되는 게 아니라 에탄올이 액화되죠. 에탄올이 액화되는 겁니다. 네. 물이 액화되는 게 아니죠. 네, 5번이 답이고. 자, 봐봐. 상온에서 25도씨.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좋은데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가 25도씨잖아요. 이건 액체입니다. 액체. 그 다음에 얘는 녹는 점보다 지금 더 녹는 점이 더 높은 거죠. 그럼 고체죠. 얘는 여기네. 여기 25도씨가. 그러면 얘는 이미 끓은 거야. 기체고요. 얘도 이미 끓은 거야. 마이너스 183도씨만 끓기 때문에 기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애는 녹는 점이 지금 요만큼이야. 8m산 녹는 점 요만큼. 옳지 않은 거. 고체 녹는 점 물질 특성이고요. 예, 융해하는 동안 열에너지 흡수하고 질량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거 맞고요. 양이 많으면은 녹는 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맞고. 결합력이 얘 8m산이 더 녹는 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8m산이 더 결합력이 센 겁니다. 가열을 많이 해줘야지 녹기 때문에. 틀렸죠?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 8m산이 더 강하다. 자, 16번에 물이 얼 때 응고열을 방출하지. 방출. 지금 냉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순물질은 일정하죠. 액체가 융해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응고하는 거고요. 응고하는 겁니다. 응고. 혼합물의 어는 점 변화로 순물질과 구별할 수 있고 소금물은
어느 점이 농도가 짙어져서 높아진다. 낮아져요.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기압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밥솥. 실력 강화 1번부터 5번까지 해보시고. 해보자. 자, 물 200g을 체크하시고요. 100g이 아닙니다, 지금. 25g을 넣어준 다음에 25g을 추가를 넣고 저어주었더니 녹지 않는 애가 남았대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20도씨에서 황산구리 용해도가 20.2래. 물이 100g이면. 근데 물의 양이 2배잖아요. 100g에 2배잖아요. 그럼 2배 더 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200g이기 때문에 40.4g까지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50g 녹은 거잖아. 그쵸? 50g 중에 40.4g은 녹겠지만 9.6g은 안 녹죠. 그래서 안 녹죠. 9.6g. 나에서 황산구리는 균일 혼합물이다. 균일 혼합물이지. 다 녹았으니까. 다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의 농도는 100%이다. 이게 어떤 용액이 있잖아. 농도가 100%일 수는 없어요. 용해도만큼 다 녹았다라고 해서 농도가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도의 정의가
수용액은 지금 굳이 계산하자면 이렇게 되죠. 물이 200g이고 녹은 양은 40.4g이고 녹아 있는 용질은 40.4g이고 곱하기 100 이래야지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될 수가 없죠. 100%라는 거는 그냥 걔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용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물 5g이네. 5g 5g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5g이고 자 5g을 넣은 후 60도씨까지 가열했더니 모두 녹았다. 근데 냉각하다 보니까 47도씨가 됐을 때 결정이 생겼대요. 그럼 47도씨에서의 용해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물이 5g이면 5g 녹은 건데요. 그러면은 얘가 물이 100g이면 몇 g 녹겠어? 질산칼륨이? 100g 녹지. 5g이 5g 녹았으니까. 그러니까 용해도는 100인 거죠. 100. 그러니까 47도씨에서 용해도는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체입니다. 암모니아 기체인 줄 아셔야 됩니다. 기체로 써있고 야 이건 어렵네. 자 이거 뭔 차이냐면 온도가 똑같은데 A가 더 많이 녹았대요. 온도 똑같은데 A가 많이 녹았대. 그러면은 A의 압력이 B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커서 많이 녹은 거예요. 온도 똑같은데. 그래서 A는 B보다 압력이 더 높다. 맞죠? 자,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기포가 발생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뭐냐면 온도를 높였다라는 거지 지금. 온도 높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포 발생하죠. 왜냐하면 녹아있던 애가 튀어나오는 거지. 안 녹아서. 암모니아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반비례한다. 온도에는 반비례할 수 있겠지만 압력에는 비례입니다. 압력에는 비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고체인 줄 읽고 푸셔야 되는 거고 C가 가장 약하죠. 왜냐하면 녹는 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 인력이 약한 거죠. 인력이 약한 겁니다. 압력 변화에 따른 끓는 점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산에서 밥을 지으면 쌀이 설익는다. 괜찮고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진 거죠. 스케이트 탈 때 얼음은 0도씨 이하에서 녹는다. 이거 요 사실 자체는 맞지만 끓는 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죠, 이거 4번. 온도 압력을 낮췄더니 물이 끓기 시작했다. 80도씨에서 끓는 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네, 수고했고 혼합물의 분리는 다음 주에 합시다. 수고했어요.